네, 일, 사랑, 행복의 일에 해당하는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 이동, 그리고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 이동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자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직업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이동이란 하나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직업 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 시간에 2030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고려하고 있자, 직장을 선택하는, 즉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선택 기준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경제적인 것, 임금, 연봉이 얼마냐.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워라밸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등등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직업을 우리가 바꾸는 것, 이직하는 것이 2030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더욱이 요즘의 트렌드는 내가 경력을 쌓고 나의 전문성을 축적해서 내 몸값을 올려서 점프해서 이직하는 것을 선호하는 2030 세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업 이동 굉장히 자유롭고요. 하나의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직업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 이동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평적 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직적 이동입니다. 수평적 이동에도 두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직장 내에서 담당하는 직무를 바꾸는 경우, 즉 직무의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직을 맡아서 일을 했다면 수평적으로 같은 직장 내에서 기획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기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내 전문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또 다양한 직무로 이동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평적 이동에서는 직무 이동을 말하는 것이 한 가지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직장 간의 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 조건은 동일한데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직무도 옮기는 것. 이것도 역시나 수평적 이동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하면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 이런 것도 수평적 이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수직적 이동은 무엇일까요? 수직적 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직업의 보상, 즉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수직이 더 나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새롭게 진입한 직업의 보상과 근로 조건의 수준이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이전 기업보다 더 나은 경우를 수직적 이동이라고 부르죠. 역시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동일 기업 내에서 내가 다니던 회사 내에서 내가 승진을 해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 간의 이동이 있지만 보상이나 근로 조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이동하는 것을 바로 수직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직업 이동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이 직업의 이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좀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이론은 바로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이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이론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근로자들은 이직 후 기업의 적합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경험하죠. 모든 근로자들이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은 다양한 훈련의 과정, 우리가 OT라고도 하고요, 트레이닝이라도 하고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요, 기업의 문화를 빠르게 이해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죠. 결국 그 기업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이러한 기업 특수적인 인적 자본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적 자본을 획득하게 되면은요, 이직으로 인한 비용이 기업 특수적인 인적 자본의 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즉, 기업 특수적인 인적 자본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 이직으로 인한 비용도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근로자들은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을 축적하면 할수록, 즉 이 기업에 들어가서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 이 축적을 하면 할수록 기업사의 이직에 필요한 높은 비용, 즉 내가 이직을 하고 싶어. 그런데 결국 비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 기업에서 계속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직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논리적인 주장을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이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이직 후 기술 습득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 특수적 인적 자본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직업 이동을 통한 특정한 인적 자본 손실이나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손실됐던 프리미엄이 됐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특정 인적 자본의 손실 또는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 산업 특수적 인적 자본론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이동과 인구학적 특성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인구학적 특성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남성과 여성의 직업 이동입니다. 시대가 변화해서 뭐 남성 선호하는 직업, 여성이 선호하는 직업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게 크게 구분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업 이동과 인구학적 특성을 우리가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의 이런 직업 이동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은 초기 이제 사회화 과정,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 시기부터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구별짓기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여성의 직업과 남성의 직업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 또는 통념 또는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예를 든다거나 뭐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도 남성과 여성의 직업 선택,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시기 형태에도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치원에서 직업을 여러분들이 향후 되고 싶은 갖고 싶은 또는 이루고 싶은 직업의 의상을 입고 오세요 하는 커스텀 이런 이벤트 날을 한다 그러면은 여자아이들은 좀 여성성이 강조된,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좀 남성성이 강조된 옷을 입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성성이 강조된 직업은 교사, 간호사 등이 있을 테고, 남성성이 강조된 직업은 기계를 만지는 직업이라든지 장치를 조작하는 직업이라든지 의사, 변호사 등등이 있을 텐데, 이거는 편견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나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이런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 직업 이동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이 직업 이동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남성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경제활동을 하고자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나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결혼을 하고 가정주부로서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더라도 사회에서나 기업에서나 조직에서는 남자들은 분명히 이 기업에 또는 이 조직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결혼을 함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보다 더 오래 교육 훈련을 받고 교육 훈련도 여성보다 시장에서 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직접 간접적 차별을 강조합니다. 고용주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보통 고용주, 즉 이번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여성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 여성은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전적으로 에너지 투자를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간접적, 직접적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건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인 이런 욕구 충족을 굉장히 충실하게 사회에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출산을 하면은 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 차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대하는 사회적 잣대 또는 이 기업의 생각 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도 직업 이동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고학력, 그리고 고숙련, 저학력, 저숙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사실상 교육 수준이라는 것은 직업 이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위신도가 높은 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배운 만큼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주고 명성 있는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 수준 하면은 학벌이 높구나, 이 사람 굉장히 높은 학벌을 지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교육 수준은 학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학벌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한데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축적한 내 기술과 능력과 지식 수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또는 조직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학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배운 다양한 것들, 즉 나에게 인적 자원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직업이나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즉 나의 능력치가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력서를 작성할 때 대학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이력서보다 내가 한 직장에서 한 2, 3년간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지식 수준을 높인 다음에 이직하는 경우에 작성한 이력서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직업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직업의 선호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들 세대를 비교해 보면은 선호하는 직장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학생들 여러 명 면담을 하다 보면은 저희 전공이 이제 저는 경제학부에 있기 때문에 경제학부 학생들을 많이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은행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은행에 취업을 하라고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한 2,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직업이 변화하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 카카오 뱅킹 이렇게 AI를 겸비한 뱅킹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 세대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이런 상업은행에 취업한다는 것은 약간의 이런 지금 현재 산업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은행원이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였다라면 지금은 여러분들 공무원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렇죠? 산업화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산업화 초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각광을 받던 직업군이 바로 사무직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럼 농업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옷을 차려입고, 그쵸?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도요, 생산직이나 농업 직종과 비교해서 사무직 또는 관리직이 이미지상 굉장히 근로조건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으로 발전하고 분화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사무직은 어떻죠? 전화 받고 이메일 쓰고 단순한 문서 작업하는 이런 문서 작업이 반복되는 직업군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문직, 그렇죠? 그 전문적 서비스 직업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고학부는 뭐 너도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죠? 회계사가 되고 싶어하고 여러분 타짜 물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직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고학력 그리고 고소득자에 속하거든요.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직업 선호와 직업 선택은요, 또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대 간의 뭐 교육 수준의 차이도 있을 테고, 특히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가졌던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아까 2030 세대가 선택한 직업에 대한 한계치만 봐도 이 변화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워라밸을 중요시하고 임금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 바로 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와는 좀 다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뉴스를 하나 찾아봤는데 여기 예시를 좀 갖고 왔는데요. 2021년도 현재 과연 나의 배우자, 그쵸? 나의 배우자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배우자의 직업군으로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전문직을 1순위로 원하고 있었고요. 남성이 선호하는 직업군 1부터 3순위는 전문직, 공무원, 공기업, 사무직 순이었고요. 여성의 1위부터 3위는 전문직, 공기업, 사무직. 똑같아요. 전문직, 공기업, 사무직. 지금 현대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통계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고 워라밸이 가능한 공무원, 공기업이 아주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여전히 전문직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왜 불안한지 그리고 왜 자꾸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우리는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정해진 걸까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1997년 경제 위기가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1997년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은 맞이하게 됩니다. IMF를 겪었다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요. 경험을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 평생 일자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직원들이 기업에 입사해서 직업 훈련을 입수하고 은퇴할 때까지 즉 20몇 살에 입사해서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 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업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서 이런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드라마를 좀 봐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이미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한 직장, 평생 한 직장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IMF 이전에 97년도 이전에는 이런 문화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고용의 이념이 너무나도 강했죠. 조직 문화가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고 워라밸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 문화였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1997년 이후에 이 경기 변동은 일자리 안정성보다는 유연한 인력 활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제도가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특히나 청년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 이 시기에 대부분 다 비정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손실을 줄이고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비용 절감이 절실했는데 이것을 이제 단기적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인적 자원을 활용한 이게 바로 전략이었던 거죠, 그 시대에. 첨단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은 되려 굉장히 연봉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높은 보상을 하는 일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양극화되었죠. 비정규직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정규직에 진입하는 사람은 굉장히 보장을 받고 양극화되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이 97년도 이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자꾸만 이제 전환되는 이 상황에서의 기업의 입장, 청년의 입장,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을 좀 살펴보면요. 기업의 입장은요. IMF를 겪으면서 부도 위기까지 간, 경제적인 위기까지 간 이런 기업의 입장으로서는요. 신입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를 줄이고 싶어하는 것,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기업의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만들어내는 이 수익이 더 커야지만 기업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신입 사원을 좀 적게 뽑고 이들에게 들어가는 이 많은 이 비용과 이 시간을 절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은 몇 명 뽑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청년들은 어때요? 2030 세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못 살게 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경제 붐이 일어나고 70년대, 80년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대학에 보내려고 교육열이 넘쳐나. 그렇죠? 너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라 하고 어마어마한 교육, 영어 교육, 무슨 다양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교육열과 대학 교육 기간이 확대되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죠. 심지어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력, 고학력군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노동시장 환경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보다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비판의 소리가 많은데 결국에 일자리와 청년 구직자들 간의 성공적인 조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실업을 경험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비정규직의 일자리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3D 업종의 고학력, 숙련 노동자들이 진입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그 공백을 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진입하여 취업한 지 이제 어느덧 10년, 수십 년이 되어 버린 거예요.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꾸준히 한 기업에서 일을 했다면 이들의 경력은 이제 10년 이상이 되는 즉 매니저급, 중간 관리자급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3D 공장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나의 보스가, 즉 나의 상사가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의 매니저가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내 상사가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즉 결국에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 비정규직에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동시장의 구조가 만약에 내가 비정규직이어도 희망을 가지고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정규직이나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할 수만 있다.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현재로서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요. 한 번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면은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비정규직으로의 직업 이동이 되고, 계속 거기서 맴도는, 즉 비정규직 덫에 걸리는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이 사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구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직업 그리고 직업 이동 그리고 직업의 불안전성, 다양한 직업, 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는 수업 강의 내용을 학습하시고 제가 지금 내드리는 이 문제를 강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OX 퀴즈거든요. 알맞은 답을 온라인 캔버스로 들어가셔서 열린 게시판, 즉 일사랑 행복 열린 게시판에 제목에 이름과 학번을 달고 답만 O 또는 X 답만 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하셔야지만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업의 수평적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 임금 수준, 위신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이론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입직 후 기업에 적합한 기술습득을 위해 집중적 훈련을 경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기업 특수적인 인적 자본을 획득하게 되어 이직으로 인한 비용이 기업 특수적인 인적 자원의 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